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31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의 이름은 킥스타터 혁명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저는 킥스타터에 대해 모호한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 모금, 집단 펀딩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책을 읽고 나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킥스타터가 현재 선두 주자이고요. 최근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역사, 종류,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과의 차이 등을 알려주면서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프로젝트들은 운동 에너지로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 MP, 이거 사람의 운동 에너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성 히어로 액션 피규어 I am Elemental, 맥북용 미니 드라이브인 니프티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 에너지로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 MP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받고 스스로 충전되는 MP는 과학기술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러하면 저절로 하겠는데요. MP만 있으면 더 이상 USB나 220V 이제 케이블에 이걸 통해서 휴대폰을 충전 안 해도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여자의 정형화된 성 역할에 입각되지 않은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액션 피규어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창조적인 제품이어서 전 좀 좋아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맥북용 미니 드라이브 니프티는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마이크로 SD 카드를 보이지 않게 디자인하기라는 발상의 전환이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슬 책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 시계 페블 3D HMD 풀었으면은 Head Mounted Display를 이거는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기기인 오큘러스를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제품들은 킥스타터를 통해 등장했어요. 이러한 제품들을 등록한 사람들은 관련 업계 종사자보다는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뛰어든 학생이나 일반인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내 아이디어를 받아줄 기업을 발품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투자자에 휘둘리지 않아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직접 검증받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보조를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소싱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책의 지은이 모빌랩C는 킥스타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띄우고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책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건전지 몬스터 배터리, 스마트폰용 고속 충전 케이블 더블타임, 웨어러블 디바이스 R키를 킥스타터에 등록하여 성공적으로 펀딩을 이루어낸 분들이 이 책의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대중으로부터 기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서 직접 자금을 받는 자금 조달 방식을 뜻합니다. 소수의 투자자나 단체로부터 1대1로 큰 돈을 끌어오는 일반적인 투자 유치 방식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은 1대 다수의 관계를 이룹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현재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중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예요.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거래할 장소가 생겨난 것이죠. 여기에 크라우드 소싱 개념이 더해져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과 아웃소싱의 합성어로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기업 활동을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을 꾀하며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 개념을 자금 영역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 목적에 따라 후원형, 대출형, 지분 투자형, 기부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종류별로 전문화를 꾀하기도 하지만 여러 형태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현실화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아이디어가 현실화됐을 때 그 결과물을 보상품으로 주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인디고고와 킥스타터가 대표적인 후원형 사이트입니다. 한국에는 텀블벅, 유캔펀딩, 굿펀딩, 와디즈 등의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 중 들어본 것은 와디즈가 있네요. 두 번째, 자금을 빌리거나 소액을 투자하는 방식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대출이 필요한 이유와 신용 정보 등의 정보를 기입해서 등록하면 투자자들은 지원자의 정보를 검토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그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대출형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전부터 P2P, peer-to-peer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Money Auction, 조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이나 창업자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사업 지분과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에는 펀더 클럽, 오픈 트레이드 등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후원자들이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후원하는 형태의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처음 시도한 사이트는 2001년 런칭한 아티스트 쉐어였어요. 음악가와 청취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시작되어 음반 발매, 공연 등을 팬들의 모금을 통해 성사시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확립했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대중화된 것은 2008년 런칭된 최초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인 인디고고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예요. 인디고고는 처음엔 독립 영화 제작자를 위한 펀딩 서비스였으나 후원 분야를 문화예술, 기술 방면으로까지 넓혀가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고고는 Do it with other 이라는 모토로 국가, 성별, 조건 제약 없이 전세계 누구나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사 과정도 없는 매우 자유로운 펀딩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2009년 인디고고와 함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킥스타터가 런칭되었어요. 킥스타터는 음악가였던 페리 첸, 음악 유통 사이트 에디터였던 얀시 스트리클러, 디자이너 찰스 애들러가 공동으로 창업했습니다. 킥스타터는 런칭 초기부터 다양한 방면의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지원한 것으로 기획되었고 많은 아이디어 제품과 창조적인 프로젝트들이 킥스타터를 통해 대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킥스타터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운영 방식이에요. 자유로운 인디고고와 다르게 킥스타터는 프로젝트를 개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킥스타터는 개설자는 킥스타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시민권이나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킥스타터 운영진이 프로젝트 등록부터 마감 후 진행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관여합니다. 카피 콘텐츠, 모금액 횡령 등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개발자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덕분에 펀딩 참여자가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이 대중에게서 모은 자금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시키는 것이라면 크라우드 소싱은 아이디어의 실현 과정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유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서 생산과 판매를 대신 받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에게는 제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까지는 소규모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의 적절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거대 자본에 의해 많은 사업 영역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생산자에게는 조금 엉뚱한 꿈이라도 사람들에게 공감시키려 노력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경험을, 소비자에게는 수동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나와는 상관없다고만 생각해 왔던 영역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줘요.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작은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 희망과 도전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201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킥스타터를 통해 전세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천억 원 넘게 후원했어요. 4만여 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었고 그중 2만여 개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킥스타터에 몰려 프로젝트를 올리고 또 후원하고 있으며 이 기록은 몇 년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킥스타터를 통해 나온 상품들이 그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기도 하고 언론에선 킥스타터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 또는 새로 나올 상품을 리뷰하기 위해 킥스타터 페이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킥스타터에 도전하고 있으며 성공을 거둔 사례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킥스타터는 후원자에게 보상품을 지급하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을
채우는데 성공하면 후원금을 전달하고 실패하면 후원자에게 모두 환불해주는 뭐 아니면도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킥스타터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개설자와 후원자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킥스타터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며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프로젝트 개설자와 후원자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선순환되는 체계가 세워진 것이에요. 전통적인 제작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컨셉을 떠올리면 소규모의 동료 그룹과 공유해요. 그리고 긴 제작 과정에 돌입합니다. 보통 그 제작 과정은 진공 상태에 있어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대하는 이들은 회사나 회사의 개발자들, 협업자들, 레코드, 레이블 모든 간에 대체로 작은 그룹,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에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완성품을 좋아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킥스타터는 바로 이 모델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당신을 일깨워준 아이디어를 세계에 먼저 공유하는 것이죠. 친구, 팬들, 대중들에게 먼저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조언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 이를 실현시킬 자금을 모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제작 과정이 끝나는 단계에서 프로젝트는 이미 든든한 대중들을 확보하게 되어요. 이들은 프로젝트에 분명한 관심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31번째 킥스타터 혁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한 관심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바이.